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케락스에서 CTO로 일하고 있는 심상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저희 회사가 제조업 쪽에 AI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 쪽 AI를 확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케락스는 좀 쉽고 빠르게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MLOps 플랫폼 소프트웨어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실제로 이상 탐지나 운영 최적화처럼 그런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오피스랑 실리콘밸리 오피스에 합해서 80명 이상의 팀 멤버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CB인사이트에서 저희를 어떤 어드밴스드 매니팩처링 탑 50 기업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어떤 저희를 포함한 어떤 한국 기업으로는 2기업 정도가 선정이 됐는데요. 이제 테크 파이오니어 컴퍼니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충 200억 정도의 펀드레이징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모델, 그리고 저희의 소프트웨어로 클라이언트들이 만들고 있는 모델이 한 1000개 정도의 모델이 이제 현재 돌아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60여 개 정도의 특허, 그리고 관련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도 열심히 컨트리뷰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럼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MLOps 소프트웨어, 엔터프라이즈 MLOps 소프트웨어와 이제 산업에 특화된 ML 솔루션을 여기 그림에 있는 대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런웨이라고 하는 엔터프라이즈 MLOps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조업 타겟을 하기 때문에 사스 말고도 뭔가 온프레미스로 설치해서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장에 설치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어떤 몇 주 정도의 설치 및 교육 과정을 통해서 MLOps를 제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설치가 된 MLOps 환경 위에서 이제 실제 문제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모델을 실제 어떤 프로세스의 일부분으로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이나 컨트롤, 그 다음에 예측 등을 할 수 있는 ML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모든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모델의 뭐라고 할까요? 그 모델의 크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모델에 있던 파라미터 수가 정말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말을 많이 하는 게 빅 모델이라고 하죠. 보면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 거를 들으셨을 텐데,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려주는 AI라든지 작곡을 해주는 AI, 그리고 문제를 뭐라고 할까요? 저희가 문제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특정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제시해주지 않아도 문제만 주면은 아예 문제를 풀어주는 AI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전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풀어주는 어떤 AI 활용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그리고 그 능력 뒤에는 사실 모델이 매우 커진 빅 모델의 좀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제 알파코드, 구글 딥마인드에서 제공하는 알파코드라는 그 소프트웨어인데요. 여기 왼쪽처럼 문제를 이렇게 잘 기술을 해주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코드를 작성해주는 AI입니다. 사실 이런 게 사실 이전에는 전혀 되지가 않았었죠. 이런 정말 뭔가 뛰어난 AI 발전이 정말 눈부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산업이나 제조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로 AI를 도입해서 원래 하고자 했던 일을 성취하는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대충 9% 정도 된다고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뭔지를 저희는 사실 제조업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점이 어려운지를 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보면 크게 3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프레젠테이션 전에 잠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떤 문제가 되게 파편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게 다르고 그 문제 각각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커스텀 AI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개발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 개발을 하고 나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배포를 해야 되는데요. 그 개발과 배포 사이에 좀 간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고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배포를 했다고 해도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해가지고 새로 학습을 하고 그런 모델 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어려운 점이 좀 있죠. 그래서 그 앤드류 앵 교수님이라고 어떤 AI 쪽에서 여러 가지 발전을 많이 이루어내시고 본인이 직접 이제 제조업에 AI를 적용하는 주로 비전 쪽인데 스타트업을 랜딩 AI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랑 좀 문제의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컨슈머 소프트웨어 인터넷에서는 몇 가지 머신러닝 모델을 되게 잘 만들면은 정말 뭐 한 수십억 명의 어떤 고객들한테 효용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좋은 예가 예를 들어 뭐 번역이라든지 추천 시스템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검색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가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변하지 않고 그리고 이거를 되게 잘 만들면은 그 효용을 되게 크게 할 수 있어요. 좀 제너럴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빅 모델이라든지 어떤 모델 센트릭 AI 같은 접근이 되게 효과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매뉴팩처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한 뭐 10,000개의 어떤 제조업 회사가 있으면은 그 10,000개의 제조업 회사 각각이 원하는 어떤 커스텀 AI 모델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제조업 회사가 이 제조업 회사는 예를 들어 자동차 엔진에 피스톤, 실린더를 만드는 회사이고 거기서 보면은 이 실린더의 어떤 흠집, 디펙트를 발견하고 싶은 목적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머신러닝으로 풀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사진을 찍은 다음에 어떤 실린더의 흠집을 발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모델을 학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이 레벨에서는 완전히 똑같은 문제인데요. 어떤 휴대폰의 디스플레이의 디펙트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완전 같은 문제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머신러닝 입장에서 보면은 데이터셋이나 어떤 데이터셋의 특성 그리고 만들어야 되는 모델 그리고 이제 디플로이 하는 방법 같은 게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한 번에 이렇게 쭉 리니어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결하기보다는 어떤 그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시도로부터 지금 현대 상태랑 교훈을 얻고 그런 식으로 계속 좀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해야 되는 식으로 머신러닝 모델이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존 보이드라고 해가지고 어떤 전투기 조종사이자 어떤 전투기 전략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제창한 것 중에 어떤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소위 말하는 이런 OODA 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 주위 환경을 관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찰한 내용에 따라서 어떤 저의 상태를 이렇게 그 관찰한 내용을 이렇게 좀 관찰한 내용에 맞도록 저의 상태를 얼라인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린 대로 이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결과를 다시 관찰해서 이거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어떤 전투기의 1:1 전투라든지 어떤 디시전 프로세스를 이 룹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룹에서 어떻게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냐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그 반복이 있었잖아요. 보통 보면은 이게 불확실성이 많은 환경에서 이런 그 프로세스로 디시전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액트가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어떤 그런 플래닝을 하고 실행하는 속도가 얼마나 좋은 실행을 했느냐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반복의 속도, 반복을 얼마나 빨리 하고
자기를 얼마나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변화할 수 있느냐가 오랜 시간을 걸쳐가지고 좋은 결정을 내려서 행동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저는 머신러닝 라이프 사이클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머신러닝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어떤 선형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문제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분석한 다음에 모델링을 하고요. 그 모델링을 이제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생산 환경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에 잘 연결시켜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모델 개발 및 배포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이제 문제 정의를 하고 배포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생산 환경에다 배포를 했어요. 그런데 배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개발을 할 때는 이게 예를 들어 그 머신러닝 모델이 잘 돌아갔는데 배포를 하니까 모델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떤 배포 환경이랑 개발 환경에 되게 괴리가 있거든요. 특히 제조업에서는 괴리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거를 맞춰야 되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포를 해보고 뭔가 잘 안 되면 다시 모델링으로 돌아와가지고 환경을 맞추는 일이 필요하게 되고요. 모델링 결과가 뭐 생각보다 되게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모델링을 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저희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자체를 바꾸거나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끝까지 가고 나서도 애초에 이게 우리가 원래 풀려고 했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별이 돼가지고 문제 정의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선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터레이션과 반복을 계속 통해 가지고 어떤 점차적으로 쌓아간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탐색해 가면서 어떤 모델이나 어플리케이션이 개선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반복이 필요한 프로세스에서는 그 반복의 속도가 어떤 정말 잘 계획을 해가지고 퀄리티 있는 결론을 내는 어떤 반복의 질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를 빨리빨리 그리고 많은 시간이 들지 않게 반복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환경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특히나 간극이 큰 부분이 여기 모델링 다음에 배포로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크게 나누면은 여기 왼쪽은 어떻게 보면은 분석 및 모델 개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 부분은 이제 모델 배포 및 운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어떤 그 모델 개발 그리고 모델 배포 및 활용 사이에 되게 큰 간극이 있고 그 부분을 왔다 갔다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연구 관련이 있지만 이제 실제로 머신러닝 코드를 어떤 저희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물론 머신러닝 모델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코드가 실제로 의미가 있게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주위에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링 자체를 잘하는 게서 그 모델링 자체를 잘하고 좋은 모델을 만드는 거를 넘어서서 이 모델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하고 뭐 배포하고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매우 중요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MLOps의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떤 머신러닝 모델 개발, 그리고 이제 그 머신러닝 개발된 모델을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연결을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리고 실제 운영,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에서도 문제가 있거나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그 체계를 이제 MLOps라고 부르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MLOps 레벨 0라고 적어놨는데요.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설명을 되게 잘 해놓은 게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MLOps 레벨 0는 MLOps가 없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고 하면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점선으로 오른쪽 왼쪽이 나누어져 있죠. 말 그대로 ML은 이제 머신러닝입니다. 모델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옵스는 그 모델을 오퍼레이션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뭐 디스커넥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신러닝 예를 들어 모델러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을 만듭니다. 학습된 모델을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그 모델을 오퍼레이션 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오퍼레이션은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매우 합리적인 구조이긴 한데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하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크게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는 예를 들어 아까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이게 머신러닝 모델이라는 거는 보통 소프트웨어랑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가 조금씩 변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모델의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런 새로운 데이터를 머신러닝 모델에 예를 들어 부어줘가지고 새로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디스커넥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입장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사람한테 어떤 수동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이 아니라 요청을 하든지 뭐 회의를 요청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모델 재학습을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머신러닝 이 다음 일화로 보실 수 있는 게 어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더라도 운영 환경에서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점이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OODA 룹을 매우 느리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머신러닝 오퍼레이션, 즉 MLOps가 동작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 레벨 1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좀 더 복잡해졌죠. 근데 사실 크게 복잡한 건 아닌데요. 여기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머신러닝 쪽이고요. 이제 오퍼레이션이 좀 커졌죠. 어떤 차이점이 있냐고 하면은 이제는 머신러닝 입장에서 모델 개발 입장에서는 단순히 모델을 생성해서 오퍼레이션에 넘겨주는 게 아니라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작성해서 오퍼레이션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걸 보통 여기 보면은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네모와 똑같은 파란색 네모가 여기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가 이제 오퍼레이션 쪽에서 모델을 업데이트 해야 될 경우에, 재학습을 해야 될 경우에 이제 모델링을 개발하는 부서에 다시 컨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파란색 모델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에다가 데이터를 바로 넣어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오퍼레이션에서 직접 생성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체계를 잘 서포트하려고 하면은 데이터 자체가 어떤 하나의 소스에서 나와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동작을 하려면은 단적인 예로는 어떤 이런 모델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와 모델을 재학습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동일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생성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도 당연히 동일한 포맷, 동일한 형식, 동일한 성질의 데이터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일한 피처 스토어라는 단일 소스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세 방향으로 모델 개발, 모델 재학습, 그리고 서비스로 동일한 소스에서 세 가지로 퍼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레벨 1 MLOp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앞에서 언급드린 문제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아직 해소되지가 않았습니다. 뭐냐고 하면은 앞에 문제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머신러닝 여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만들어진 모델이 오퍼레이션에서 돌아가지 않는 게 큰 문제였잖아요. 동일하게 모델을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전해주기는 하지만 이 모델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오퍼레이션에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어떤
되게 심리스한 오퍼레이션을 완전히 보장해 준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레벨 2 MLOps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레벨 2 MLOps에서는 이것도 아이디어 자체는 간단한 게 어떤 이런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프로그램, 다시 말하면 모델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을 오퍼레이션에 전달하기 전에 어떤 자동화된 테스트를 거쳐서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오퍼레이션에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개런티를 가질 수 있게 시스템을 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차이점이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제 뭐 모델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넘겨주면은 어느 정도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런 MLOps 모델 2를 가지고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어떤 산업용 AI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서 수행을 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동작하지가 않아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 MLOps라는 걸 주창한 게 제 생각에는 오퍼레이션 쪽의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많이 반영돼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제 그냥 모델을 학습해서 넘겨주는 게 아니라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넘겨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한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역할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필요한 스킬셋이나 문제 해결 방법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한테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모델을 만드는 경우에는 좀 이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로 탐색을 많이 하고 탐색의 중간 결과를 뭔가 이렇게 시각화를 해가지고 중간 결과를 확인을 하고 또 탐색을 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많이 필요한 데에 반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계획이나 스펙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차근차근히 쌓아가는 식으로 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거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에게 머신러닝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을 요구하는 부분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상당히 큰 부담으로 많이 작용하는 걸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모델을 만드는 쪽에서도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실제 상황에서 돌려보는 경로가 사실 없거든요. 무조건 이런 모델을 잘 만들어주는 파이프라인을 생성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전후 관계가 약간 바뀌어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운영 환경에서 잘 돌아가고 모델을 아무 문제 없이 만드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파이프라인 어떤 개발 과정에서 배포를 해보고 실제로 이 모델이 잘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모델 개발, 처음부터 어떤 완벽한 파이프라인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처음 MLOps 레벨 2에서 재창하는 플로우에서 큰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모델 트레이닝 파이프라인 개발 시점에서도 모델을 배포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이 운영 환경으로 배포가 되어서 동작을 하는 상황에서도 뭔가 문제가 항상 생길 수가 있고 그 문제를 디버깅하는 거는 오퍼레이터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 파이프라인을 제작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이 디버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도 MLOps 레벨 2에서 재창하는 플로우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방법론이나 이런 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에게 맞는 말하자면 산업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전체 프로세스에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MLOps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링크랑 런웨이인데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컨슈머 AI에 비해서 산업에서 사용하는 AI는
좀 특화된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프래그멘테이션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가 따라서 데이터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개발 및 이제 실제 배포 및 구축 환경이 되게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런 뭐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필요하다든지 데이터셋 확보 자체가 어렵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프로 컨셉트를 해본 거랑 그러니까 모델 개발해서 대충 동작하는지를 체크해보는 과정이랑 그 다음에 실제로 생산 환경에 배포해서 실행하는 환경의 차이가 있어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MLOps가 있으면은 어떤 공통적인 부분을 MLOps, 그러니까 머신러닝 라이프 사이클의 공통적인 부분을 MLOps가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효율성이 상승이 되고 재사용성 및 좀 안정성이 증가가 되고요. 또한 이제 전체 이런 반복 주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터레이션 프로세스를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데이터의 질도 향상이 되고 모델 성능도 향상이 되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저희의 이제 MLOps는 링크랑 런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링크는 ML 머신러닝 모델 개발 쪽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가장 익숙한 주피터랩 기반 모델 개발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뭔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역할을 아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운영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자면 모델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은 별도의 트레이닝 없이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런웨이 같은 경우는 그런 모델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어떤 실제로 모델 배포 그리고 모델 운영의 어려움을 간소화하게 해주는 오퍼레이션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쉽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파이프라인을 링크해서 런웨이로 익스포트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간단한 예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런웨이는 그런 어려운 모델 배포, 모니터링, 제약스의 복잡한 과정을 매우 심플하게 사용해서 운영하는 사람은 운영에 집중할 수 있고 모델 개발하는 사람은 모델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런 머신러닝 오퍼레이션, 즉 MLOps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종류의 일들을 수행해 왔는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은 상당히 넓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키낙스에서 몇 가지를 들어가지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칩 설계 자동화, 그리고 이제 뭐 이상 탐지, 그 다음에 다중 로봇 태스크 및 모션 플래닝, 공조 시스템 제어 최적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기차 배터리 잔존 수명 예측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 탐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화면은 보통 자동차를 생산할 때 크게 검수를 포함하면 5과정, 크게 4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프레스, 이런 부품을 찍어내는 프레스 공정, 그리고 그걸 조립하는 공정,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색깔을 칠하는 도장 공정,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립되어서 색깔이 칠해진 자동차 안에 뭐 예를 들어 내장재가 있을 거잖아요. 뭐 의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설치하는 의장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조립 공정 중에 용접 과정인데요. 그 용접 과정이 자동화가 엄청나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제조업 종사자 10,000명당 설치된 사업용 로봇의 수를 조사를 해보면은 이게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10,000명당 631개의 로봇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장에 되게 로봇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이제 공정에 로봇이 문제없이 돌아가는 게 매우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공장들은 파이프라인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로봇 중에서 한두 개가 고장이 난다고 하면은 이 전체 라인이 멈추게 돼요.
그래서 그런 로봇의 공정상의 이상을 미리 탐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게 가능하면은 이제 어떤 그런 공정이 멈추지 않고 좀 더 소위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고 이제 머신의 그 공정의 가동 시간을 늘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 그러니까 이상을 미리 탐지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를 문제를 이제 푸는 시도를 하였고요. 이제 준지도학습 기반 이상 탐지 및 연속학습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충 90%의 정확도로 5일 전에 이런 이상을 탐지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탐지 말고 제어 쪽에서도 이제 어떤 AI의 역할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동차에서 저희가 에어컨 온도를 맞추잖아요. 온도를 맞추면은 저희가 원하는 온도로 이렇게 에어컨이 뭐 강하게 틀어진다든지 약하게 틀어진다든지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온도를 이렇게 딱 맞춰지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이 온도를 맞추는 방법이 PID 제어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냥 샤워기 물 온도를 조정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한번 틀어보고 너무 뜨거우면 좀 더 차갑게 틀고 너무 차가우면 좀 더 뜨겁게 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은 잘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어떤 온도를 맞추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온도가 좀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맞춰지기 전까지. 그리고 이 과정에 소요되는 에너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온도를 좀 더 이렇게 스무드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맞춰지면서 에너지 소모가 적도록 하는 모델을 심층 강화학습을 통해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10%에서 25%까지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고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게 많은 효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 및 자동화에서도 이제 머신러닝 모델의 역할이 크게 있는데요. 보면은 두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반도체, CP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폰이나 패드에 들어있는 반도체 CPU 설계에서도 이제 머신러닝 강화학습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하던 거를 이제 기계가 할 수 있게, 모델이 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로봇 하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런 용접 공정에서 용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모델을 어디에 배치할지, 그리고 각각의 로봇들이 어느 용접점에 용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서 용접을 해야 될지를 플래닝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여러 사람이 6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보통 새로운 차종이 나왔을 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로보틱스와 강화학습, 최적화 등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48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랑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배터리가 얼마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이 중고차, 전기차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특히 중고차 같은 경우에 배터리의 가격이 중고차의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더 배터리를 쓸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모델이 필요하고 그 모델을 저희가 실제 주행하는 상용 전기차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MLOps를 통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시간을 좀 획기적으로 낮출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터레이션을 훨씬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험 자체도 훨씬 몇 달부터 몇 주로 변화시킬 수가 있었고, 특히나 이제 그런 배포하는 과정에서도 MLOps를 통해 가지고 배포 과정 역시 몇 달이 아니라 몇 주로 줄일 수가 있었고,
전반적인 어떤 개선 사이클도 몇 달에서 몇 주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런 머신러닝 모델, 코어 ML 역량과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MLOps 운영과 이제 그 다음에 개발을 잘 이어주는 MLOps를 통해 가지고 AI 솔루션을 마켓락스에서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